지금 세계 경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의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게 듣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세상 경제라는 건 거대한 톱니바퀴 같아요. 한쪽이 조금만 삐끗해도 다른 쪽이 덜컥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나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넷이야말로 그 톱니바퀴의 중심이죠.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미국, 여전히 세상의 기축통화국.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소비가 버텨주고 있고 고용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금리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과 가계부채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연준은 쉽게 금리를 못 내립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거든요. 물가는 내려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체감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등장하면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와 세계 무역을 흔들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 결국 다른 나라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력과 소비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AI, 반도체, 클린에너지 이 세 가지 분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기술 패권으로 다시 세계 질서를 짜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 성장률보다 구조가 문제다. 중국은 숫자로 보면 여전히 커요. GDP 성장률 45%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질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도시들이 텅 비었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요. 정부는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내부의 긴장이 크다는 뜻이죠. 게다가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려 내수 중심으로 바꾸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위축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소비가 살아나질 않아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첨단 반도체는 제재를 받으며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주도형 경제 시스템으로 버텨내고 있어요. 다만 예전 같은 폭발적 성장은 이제 힘들 겁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이 드디어 끝나려는가? 일본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30년 가까이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입니다. 임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유지하던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엔화가 너무 약합니다. 엔저 현상으로 수출 기업들은 웃지만 수입품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은 고통스러워요. 특히 고령층이 많은 일본은 물가 상승에 취약하죠. 결국 일본 경제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숙제를 이제 막 꺼내든 셈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일본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 다루면 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죠. 한국, 기술 강국이자 균형 외교의 나라.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참 독특한 입장에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미국과 안보동맹,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 일본과는 기술 경쟁과 협력의 미묘한 관계. 이 세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한국은 꿋꿋하게 기술력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고금리, 부동산 침체, 물가 부담이 서민 체감 경기를 짓누르고 있죠. 그럼에도 한국은 기회가 있어요. AI,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K- 콘텐츠. 이 네 가지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겁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장기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이 네 나라가 함께 그리는 세계 경제의 흐름.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돈의 흐름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무기로, 중국은 시장을 무기로, 일본은 안정성을 무기로, 한국은 혁신 속도를 무기로 삼고 있죠. 이 네 나라가 서로 협력하면 세계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갈등이 커지면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요동칠 겁니다. 특히 2025년 지금 전 세계는 금리 정상화라는 전환점 앞에 서 있어요. 누가 먼저 금리를 내릴지, 누가 먼저 투자 시장을 열지. 그 흐름이 앞으로 3년간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기술로, 중국은 시장으로, 일본은 신중함으로, 한국은 속도로 승부한다. 이 네 가지 축이 맞물릴 때 세계는 굴러가고 어긋날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성장은 느려도 방향은 분명하다. 기술, 에너지,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경제 키워드입니다. 강대박의 한마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다. 사람들이 미래를 믿을 수 있을 때 돈은 돌고 시장은 살아납니다. 지금 각국이 해야 할 일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상 강대박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여느냐, 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